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랜드로버에서 랜드로버의 정통 오프로더죠. 디펜더 모델의 국내 출시 사전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디펜더라는 모델 상당히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모델이죠. 스타일 자체도 워낙 아이코닉하고 또 성능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손꼽는 정통 오프로더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도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디펜더의 출시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펜더라는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착하게 나왔어요. 디펜더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겐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펜더의 출시 소식을 통해서 디펜더가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떤 가격에 얼마나 경쟁력 있게 출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로버의 디펜더라는 모델, 어떻게 보면은 랜드로버의 뿌리와도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에 랜드로버가 처음으로 이 영국군을 위한 군용차로 개발을 한 차가 바로 시리즈 1이라는 차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미군에서 사용하던 그 지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모델이었는데, 이 시리즈 1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시리즈 2, 시리즈 3를 거쳐서 이제 랜드로버 90하고 랜드로버 110이라는, 그러니까 90과 110이죠. 90하고 110이라는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게 1983년의 일인데, 이 90하고 110이 그 이후에 디스커버리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독자적인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랜드로버의 디펜더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948년에 처음으로 나온 시리즈 1으로부터 어떤 그 기본적인 설계, 이 프레임 바디의 설계는 계속해서 공유를 했어요. 무려 2016년까지 거의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양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2016년에 배출가스 규제, 그리고 안전 규제, 이런 부분들이 얽히면서 이제 단종이 됐었거든요. 이 단종이 된 모델이 이제 2019년에 마침내 거의 60년 만에 2세대 디펜더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글로벌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요. 아직 정확한 출시 일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세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워낙 긴 세월의 차이를 두고 이 풀체인지가 된 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플랫폼 자체가, 기존에는 전통적인 레더 프레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2세대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을 합니다. 예전엔 그런 말이 있었죠. 이 프레임 바디가 아니면은 오프로드를 탈 때 차체가 비틀리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랜드로버 하면은 사실 오프로드의 끝판왕인 브랜드인데 그런 랜드로버에서 모노코크 바디를 썼다. 그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 디펜더에 사용된 D7X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비틀림 강성이라고 하는, 비틀림 강성이 기존에 사용하던 프레임 바디 형태보다 거의 3배 정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랜드로버가 지금까지 역사상 만들었던 플랫폼 중에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프로드 성능은 모노코크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디펜더 일단 외관이나 내관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상당히 클래식하게 생겼었죠. 동그란 라이트가 달려있고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고 거의 각진,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G클래스랑 비교를 해도 훨씬 더 좀 클래식하고 투박한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신 랜드로버의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헤드라이트나 뒤에 테일램프나 이런 부분들도 다 LED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 LED 안에서도 그래픽을 이렇게 사각형의 큐브 모양의 LED가 정면에도 들어가고 뒤쪽에도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면서 약간 어떤 살짝 미래지향적인, 그러면서도 좀 오프로더의 그런 남성적인 매력,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좀 새로운 디자인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일단 차체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구형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차체가 커졌는데, 사실 원래 이 90하고 110, 숏바디가 90 모델이고 롱바디가 110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게 휠베이스를 인치로 나타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휠베이스가 90인치하고 110인치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게 거기에서 지금은 많이 늘어났죠. 한 20cm 이상 늘어나면서 신형 110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거의 3m가 넘습니다. 3m가 넘는 커다란 차체가 돼서 오프로더로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내지만 동시에 어떤 실내 거주성이라든가 어떤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구형 모델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외관의 스타일링은 최신 랜드로버의 디자인 언어를 따르면서도 또 오프로더로서의 정통성은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펜더에서 계승이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뒤에 트렁크에 어떤 스페어 타이어가 부착이 됐죠. 지금 랜드로버 중에서는 디펜더만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뒤쪽에 부착이 되고,
또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상단으로 열리는 이런 타입이 아니라 이제 사이드로 열리는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됐고요. 또 이 루프 상단에는 이 알파인 라이트 윈도우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예전에 구형 랜드로버 애들도 다 적용이 돼 있었던 건데, 이 루프 상단의 모서리 쪽에 어떤 쪽창이 하나 달려 있는 거죠. 쪽창이 달려 있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외부의 환경을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약간 드라이브를 할 때 쾌적함을 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디테일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최신의 랜드로버 스타일이 반영이 되면서, 예전 디펜더는 사실 실내가 보면은 정말 좀 오래된 차 같았어요. 오래된 차 같았는데 이 새로운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최신 랜드로버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도 또 약간 남성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게 좀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어라든가 센터페시아 쪽을 보면은 그쪽에는 이제 차대 구조재죠. 구조재가 되는 어떤 프레임들이 이렇게 살짝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간은 좀 남성미가 이렇게 넘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중앙에는 이제 10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첨단의 이런 디자인들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인치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번에 PB 프로라는 새로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반응 속도도 거의 뭐 스마트폰 터치하듯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또 여기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음악을 스트리밍 하면서 동시에 뭐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출시 사양에는 T맵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 안 하더라도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T맵을 접속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내 사양에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오프로더라고 하면은 사실 불편한 그런 차를 많이 예상을 하죠. 그런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첨단의 이런 사양들이 들어가면서 좀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번에 사전 계약에 들어가는 모델은 디펜더 110입니다.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긴 버전이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하면은 전장이 거의 한 5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차예요. SUV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이 디펜더 110이 먼저 출시가 돼서 국내에서 시판이 될 예정이고요. 또 랜드로버 코리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90 모델, 그러니까 쇼틸 베이스 모델도 정확한 출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국내 출시를 마찬가지로 계획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쇼바디 조금 더 오프로드에서의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휠베이스가 짧은 쇼바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아무래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디펜더라는 차가 워낙 어떤 정통 오프로더로서의 이런 가치가 강한 모델이다 보니까, 아마 이 국내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뭐 편의 사양 같은 거 찾을 거면 사실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레인지로버라든가 다른 랜드로버의 모델들로 갈 수 있겠지만, 이 디펜더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정통 오프로더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디펜더가 그런 부분에서는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파워트레인은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D240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들어가서 최고 출력은 240마력을 발휘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변속기는 전 모델이 동일하게 ZF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거기에 로우 기어와 하이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마찬가지로 기본 사양으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젤만 출시가 된다는 점에서는 약간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지금 반대로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솔린 모델만 지금 국내에 시판이 되고 있는데, 뭐 가솔린 엔진도 외국엔 있습니다. 300마력을 내는 2.0 가솔린도 있고, 또 400마력을 내는 6기통 가솔린도 있어요. 근데 이 모델들이 국내에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뭐 성능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탈 때는 또 강력한 토크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젤 모델이라고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디펜더에서 뭐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이 있지만은 뭐 가장 강력한 부분은 역시 핵심은 오프로드가 되겠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을 보강해주는 사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탑재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디펜더 110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 장착이 돼요. 4바퀴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지상고를 높이고 낮추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지상고가 75mm가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오프로드 모드를 적용을 하면은 추가로 70mm, 그러니까 총 145mm가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뭐 기존에 있었던 디스커버리 5 같은 모델들, 뭐 이 친구들도 오프로더로서의 어느 정도 성능을 내지만은 디스커버리 5는 이제 지상고를 75mm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최고 지상고가 에어 서스펜션으로 지상고를 최대한 높였을 때 무려 291mm입니다. 291mm라서 이게 현재 양산차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해요. 랭글러 같은 경우에도 루비콘 모델의 순정 상태에서의 최고 지상고가 274mm가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거의 한 2cm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어떤 지상고를 확보를 함으로써 어떤 오프로드 상황에서 어떤 길이든 거침없이 또 돌파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이제 도하 심도라고 하죠.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최대 심도도 무려 900mm, 그러니까 90cm면은 거의 사람 이 배까지 오는 이 정도 높이 깊이의 물도 통과를 할 수 있다, 순정 상태로. 그래서 굉장히 이 오프로드 성능 면에서는 출시가 된다면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델 중에서는 거의 최강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지상고가 높아지는 것만 장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에서 어떤 실시간으로 연속 가변 댐핑 기능이 들어가면서 온로드 승차감도 예전보다 굉장히 개선됐어요. 일단 구형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차감 면에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서스펜션도 독립 서스펜션이 아니었어요. 독립 서스펜션이 아니었는데 이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 바디에 또 독립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연속 가변 댐핑 에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되니까 온로드에서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디펜더가 예전보다는 훨씬 어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 외에도 이제 오프로드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퍼 케이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속 기어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자식으로 어떤 이 중앙에 있는 터치 패널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거롭게 이 기어를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가 없어졌고요. 뭐 여기까지는 사실 다른 오프로더들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랑 또 더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이제 센터 디퍼렌셜 락. 그래서 디퍼렌셜 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바퀴가 슬립이 나지 않도록 이제 바퀴를 제어해주는 기능이죠. 뭐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고, 또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라는 전자제어식의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주행 보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인데, 뭐 이게 일반적인 승용차들이 뭐 컴포트, 스포츠, 뭐 에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무려 7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 컴포트, 요거 이제 일상 주행용이고, 그 외에도 뭐 스노우도 있고, 뭐 암석이라든가 도강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거기에 맞게 어떤 트랙션 컨트롤이나 이런 장치들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런치 에디션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이번에 국내에 이제 3가지 트림으로 이 디펜더 110이 출시가 됐는데, 그 중에 런치 에디션을 선택하면은 이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이 터레인 리스폰스 2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터레인 리스폰스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 드라이브 모드를 셀렉트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뭐 어댑티브 모드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된 드라이브 모드로 작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고요. 또 그 밖에도 어떤 비포장길에서 굉장히 험로해서 내가 뭐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를 따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뭐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자동차가 뭐 요새 차들 같은 경우에 뭐 후방 카메라도 그렇고 뭐 측면이나 정면에 이렇게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이 다양한 카메라들을 통해서 보통은 이게 뭐 주로 주차를 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 때, 뭐 우리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능들하고 합쳐지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 역시 오프로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메라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상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차 전체에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이 카메라들을 통해서 일단은 3D로 차체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3D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요. 이게 예전에 랜드로버에서 컨셉트로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컨셉트가 한번 공개가 됐었는데, 오프로드를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야가 일부분은 이 정면에 있는 본넷에 가려지기 마련이죠. 본넷에 가려져서 차의 바로 앞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카메라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 원래 본넷이 있는 자리가 투명하게 본넷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이거를 차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영상이 이 측면에 있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표현이 되게 돼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뭐 후방 카메라라든가 뭐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뭐 오프로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진흙이나 이런 게 튀면서 아무래도 좀 가려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또 이제 화면에 비춰주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서 이런 기능들이 다른 차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주차가 좀 편하겠거니 뭐 그러는데 역시나 랜드로버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브랜드니까 이런 기능들이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되게 뭐 여러 가지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펜더가 워낙 이 오프로더로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래도 가격이 한두 푼 하는 차가 아닌데 이게 뭐 너무 오프로드에만 충실을 하니까 뭐 기본적인 편의 사양들, 다른 차에 들어가는 어떤 에이다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빠지는 게 아니냐 하고서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펜더가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사양에 뭐 차선 유지 보조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전방의 긴급 제동 장치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편의 사양들이 다 탑재가 되면서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뭐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동급 SUV를 구입하시는 거랑 뭐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불편함 없이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 디펜더 같은 차들은 아무래도 또 꾸미는 재미가 있죠. 뭐 이게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워낙 심플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액세서리를 붙이면서 또 뭐 지상고도 높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튜닝도 하면서 꾸미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랜드로버에서 순정으로 어떤 디펜더를 위한 액세서리 팩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뭐 익스플로러, 어드벤처, 뭐 컨트리 그리고 뭐 어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서 좀 컨셉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액세서리들을 좀 패키지로 묶어놓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펜더 110이 국내 출시가 될 때 같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뭐 요거는 또 관련해서 프로모션까지 또 처음 출시가 될 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한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디펜더가 뭐 당연히 랜드로버에서 뭐 야심차게 만든 오프로더니까 뭐 기본적인 성능이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뭐 아무리 좋아도 뭐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는 차면은 또 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펜더가 가격이 진짜 착하게 나왔어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착한 가격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 트림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형인 S 트림이 이제 8,6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윗등급 SE라는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간 SE 트림 같은 경우에는 9,670만 원에 판매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런치 에디션으로 처음 출시가 될 때 뭐 약간 사양이 달라서 이렇게 초반에 한정판으로 나오는 런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9,290만 원입니다. 이게 뭐 아마 가격만 들으시면은 뭐 이게 도대체 뭐가 착한 가격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가격이니까 뭐 되게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구형 디펜더들의 시세를 보면은 또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뭐 구형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식으로 국내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차량들은 다 뭐 병행 수입이나 아니면 개인이 이삿짐으로 가지고 온 그런 차들만 지금 국내에서 뭐 중고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구형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보면은 뭐 지금 디펜더 110 같은 경우, 구형 110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연식으로도 뭐 한 10년 정도 된 차들, 뭐 2010년에서 2012년식 정도의 매물들이 주로 많고, 또 뭐 주행거리도 뭐 짧아야 몇만 킬로, 뭐 길면은 뭐 10만 킬로미터가 넘게 주행을 한 차들도 있는데, 뭐 그런 차들도 뭐 정말 싸야 한 6, 7천만 원대? 뭐 좀 상태 좋다 하는 차들은 뭐 9천만 원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구형 중고보다 신차가 더 싼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당연히 옵션이나 뭐 안전장치나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개선이 됐고, 뭐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또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이 있죠. 뭐 아무래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저렴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뭐 G바겐 같은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어쨌든 간에 1억 원이 넘지 않는 가격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되게 착한 가격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적어도 랜드로버의 오프로더를 탄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오프로더, 진짜 배기를 한번 타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디펜더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뭐 국내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실제로 좀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디펜더. 한번 좀 오프로드 성능을 한번 나중에 디펜더가 출시가 되고 또 시승차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뭐 랭글러나 어떤 좀
오프로드에서 좀 잘 나간다 하는 차들을 같이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연 디펜더랑 뭐 랭글러 중에 누가 더 오프로드를 더 잘 타는가, 뭐 이런 거 한번 저희가 또 비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은 또 비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랜드로버의 디펜더 출시 소식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디펜더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 또 있으실 텐데 뭐 의견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다뤄보거나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터리언 구독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터리언의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